안녕하세요. 인생 수업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 결혼 준비로 잠 못 이루신 적 있나요? 인천의 한 68세 아버지는 딸 결혼식을 위해 평생 모은 적금 5천만 원을 모두 털어 넣었습니다. 호텔 예식장에서 치른 화려한 결혼식이었지만 정작 하객들은 예상의 절반도 오지 않았고 축의금으로는 비용의 30%도 회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꿈꾸던 딸의 결혼식이었을까요? 요즘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웨딩 사진만 예쁘게 찍고 혼인신고만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결혼 전문가는 결혼식 생략하는 젊은 커플도 늘어나는 추세다. 형식적이고 번거로우며 비용도 아깝다는 이유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의미 없는 허례허식에 소중한 노후 자금을 쏟아부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은 결혼식 문화로 인해 벌어진 극명하게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명은 퇴직금을 모두 잃고 후회에 빠졌고, 다른 한 명은 현명한 선택으로 가족 모두가 행복해졌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 런던 정치경제대학에서 발표한 결혼과 재정부담 연구 2023에 따르면 결혼식 비용이 부부의 장기 재정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특히 은퇴를 앞둔 부모 세대가 과도한 결혼 비용을 지출할 경우 70대 이후 생활 만족도가 평균보다 현저히 낮아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영상 한 편을 보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남들보다 더 현명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응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도움이 되는 좋은 콘텐츠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대구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이승호 씨는 지난해 중견기업 생산관리팀 부장으로 명예퇴직했습니다. 35년간 성실히 근무한 덕분에 퇴직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만 30년이 넘게 버틴 사람이라 주변에서는 늘 한우물만 판 모범적인 직장인으로 불렸습니다. 퇴직 직후만 해도 그는 아내와 함께 작은 카페라도 차려볼까 하는 소박한 꿈을 키웠습니다. 그의 삶은 평범했습니다. 아내는 오랜 전업주부였고 아들은 30세가 되어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딸이었습니다. 26살 딸은 대학 졸업 후 중소기업에 다니며 성실히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 결혼하려고 해요. 그 순간 식탁은 환호로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기쁜 눈물을 흘렸고 아들은 드디어 라며 박수를 쳤습니다. 이 씨도 딸의 밝은 미소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결혼 비용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주변에서 들었던 결혼식 비용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예식장의 비싼 식대, 하객 축의금 문제, 각종 준비 비용들. 며칠 후 양가 부모가 만난 상견례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예식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비 사위 측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제대로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강남 쪽 호텔 웨딩홀이 분위기도 좋고 격조 있더라고요. 이 씨는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호텔 웨딩홀이라니. 하지만 사돈 앞에서 비용이 부담된다고. 솔직히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체면상 반대하기 곤란한 분위기였죠. 그날 밤, 이 씨 부부는 거실에서 밤늦게 걱정스러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20년 된 낡은 에어컨이 삐걱거리며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오래된 김치 냉장고와 시큼한 반찬 냄새가 뒤섞여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호텔에서 하면 얼마나 들까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찾아보니 기본이 1인당 식대 10만 원이야. 여기에 대관료, 꽃장식, 드레스, 사진 촬영까지 하면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최소 4천만 원은 들어갔습니다. 퇴직금의 3분의 1이 하루 만에 사라지는 셈이었습니다. 다음 날 딸과 함께 호텔을 견학하러 갔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친절하게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이 정도 패키지로 하세요. 하객 200명 기준으로 식사비, 드레스, 사진, 영상까지 포함해서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퇴직금의 절반이 하루 만에 사라지는 금액이었습니다. 견적서를 받아든 이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총액은 정확히 5,200만 원. 단 하루, 단 몇 시간짜리 행사를 위해 들어가는 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사실 요즘 친구들은 하객도 잘 안 온다고 해요. 다들 부담스러워 한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을 축의금 회수를 위해 쓰는 게 맞을까? 집으로 돌아와 견적서를 식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자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 돈이면 차라리 집을 수리하고 에어컨도 바꾸고 남은 돈은 노후에 쓰는 게 맞지 않아요. 결혼식 하루에 이걸 다 쓴다고. 이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 앉아 멍하니 낡은 에어컨 모터 소리를 듣고 있으니 마치 자신의 심장이 위태롭게 뛰는 것처럼 불안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호텔 웨딩을 선택했습니다. 체면과 딸의 바람, 그리고 사돈과의 관계 때문이었죠. 결혼식 준비 과정은 생각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드레스 피팅, 사진 촬영, 각종 소품 준비. 매번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처음 견적보다 50만 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더 큰 충격은 하객 명단을 작성하면서였습니다. 딸은 대학 동기, 직장 동료, 친구들 이름을 적었지만 이 씨는 명단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올까? 요즘 다들 바쁜데 축의금 때문에 오는 거 아닐까? 실제로 주변 지인들에게 결혼식 초대를 알렸을 때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미안해요, 승호 씨. 요즘 경제가 너무 힘들어서 축의금이 부담돼서 못 가겠어요. 아니, 요즘은 다들 어느 결혼식을 가도 하객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이 씨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자신이 딸을 위해 빚까지 감수하며 준비한 결혼식에 정작 하객들은 발길을 끊고 있었던 겁니다. 결혼식 당일 예약한 200명 중 실제로 온 하객은 130명 남짓. 빈자리가 눈에 띄었고 사람들은 축가가 끝나자마자 식사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식사도 채 30분이 지나지 않아 끝났고 신랑 신부는 사진 촬영 때문에
누구와 눈을 마주칠 새도 없이 서둘러 자리를 옮겼습니다. 받은 축의금은 1,500만 원, 지출된 비용은 5,200만 원, 마이너스 3,700만 원, 퇴직금의 30% 넘게 손실을 본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 씨는 삐걱거리는 에어컨 소리를 들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에어컨도 곧 고장 날 텐데 이제 뭘로 바꾸지? 몇 달 후 실제로 에어컨이 고장 났을 때 이 씨는 수리비조차 아까워했습니다. 결혼식 한 번에 써버린 돈이 아직도 아팠기 때문입니다. 반면 서울 은평구에 사는 정민수 씨는 완전히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한때 중견기업 재무팀에서 일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외환위기 때 동료들이 줄줄이 회사를 떠나는 걸 보면서 내 인생도 언제 흔들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부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노후 준비는 언젠가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이후 20년간 꾸준히 연금저축에 돈을 넣고 위험한 투자 대신 매달 정적식으로 안정적인 금융상품을 늘려갔습니다.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은 1억 5천만 원. 그가 모아둔 연금과 함께라면 노후 생활비는 크게 걱정 없을 만큼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딸의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이 좀 제대로 하자고 했을 때 정 씨는 이렇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가족끼리 소박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 돈으로 아이들 신혼집 마련에 보태주는 게 더 실용적일 것 같은데요. 그날 밤 정 씨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호텔 웨딩을 하면 최소 5천만 원이 들어가. 하지만 요즘은 축의금도 예전만 못하고 하객들도 부담스러워해.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체면이 아니라 가족의 삶 그 자체야. 부엌 쪽으로 향해 나갔지만 여전히 잘 돌아가는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만들어 둔 반찬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사실 저도 큰 결혼식이 부담스러웠어요. 친구들도 다들 스몰 웨딩을 더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러려고 평생 아끼며 살았나요? 진짜 중요한 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정 씨는 은퇴 전부터 재무팀에 있으면서 수많은 숫자를 다뤄왔기 때문에 계산이 빨랐습니다. 그는 손수 정리한 가계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자, 보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1억 5천만 원이야. 매달 연금도 180만 원 정도 나올 거고. 이 돈은 단순히 체면을 위해 쓰라고 있는 게 아니야. 앞으로 20년, 30년을 버텨야 하는 생활비야. 며칠 뒤 예비사위 쪽 부모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돈, 그래도 큰딸 혼인인데 좀 격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 씨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소중한 자리지만 요즘 시대 흐름을 보면 소규모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대신 아이들 미래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어떨까요? 몇 차례 논의 끝에 양가 부모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결혼식은 한강공원 근처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준비 과정도 훨씬 간단했습니다. 드레스는 구매해서 평생 기념품으로 간직하기로 했고, 사진 촬영도 전문 스튜디오 대신 지인 중 사진을 취미로 하는 분에게 부탁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하객은 양가족과 가까운 지인들 30여 명.
장소는 아담했지만 분위기는 호텔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나 체면보다 두 사람의 약속에 집중했고, 신랑 신부는 오히려 더 편안한 얼굴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객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끼리 하니까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이 더 잘 전달되는 것 같네요. 이런 결혼식이 진짜 결혼식 아닐까요? 총 비용은 800만 원. 정 씨는 나머지 4천만 원으로 딸 부부의 전세 보증금을 보태주었습니다. 사위가 진심으로 감사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저희가 빚 없이 신혼생활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아버님처럼 현명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정 씨는 남은 퇴직금으로 고장날 뻔한 보일러를 교체했고, 낡은 가전제품들도 차례차례 바꿨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 덕분에 생활은 안정적이었고, 아내와는 주말마다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즐겼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딸 부부가 빚 없는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단순히 개인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통계청이 2024년에 발표한 혼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국내 혼인 건수는 약 18만 건으로 불과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45% 가까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단순히 혼인 자체가 줄어든 것뿐 아니라 결혼식을 선택하는 방식도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에 발표한 가계의료 및 생계부담 보고서에서는 50대와 60대 가구의 가장 큰 경제적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로 자녀 결혼 비용 부담이 꼽혔습니다. 같은 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부모 세대의 68%가 결혼식 비용이 노후 자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이승호 씨나 정민수 씨 같은 부모 세대가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이 보편적인 사회적 현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한국소비자원의 예식 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웨딩홀 식대는 평균 9만 원을 넘어섰고, 일부 서울 강남권 예식장의 경우 12만 원에 육박하는 곳도 있습니다. 결혼식 한 번 치르려면 최소 수천만 원이 들어가고, 하객 수에 따라 부모의 노후 자금이 순식간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예식업계 관계자는 1인당 식대가 평균 9만 원을 넘어서면서 하객들의 부담이 가중되어 참석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작은 결혼식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원이나 시립공간에서 30명 내외의 하객만 초대해 치르는 방식인데, 대관료가 무료이거나 저렴하고 꽃장식이나 폐기물도 최소화해 친환경적인 결혼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25년 기준으로 매년 400쌍 이상의 부부가 이 제도를 활용했다고 발표했는데, 비용 절감은 물론 신혼부부와 부모 세대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예식장과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피해를 막기 위해 2024년부터 예식 서비스 표준 계약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서를 활용하면 위약금 환불 규정이 명확해져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가 불리한 조건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와 상황이 상당히 비슷했지만 최근 10년 사이 소규모 결혼식이 보편화되면서 부모 세대의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일본 도쿄도에서는 셀프 웨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부부가 직접 장소와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고, 시청에서 촬영 인력이나 간단한 장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영국에서는 결혼식을 꼭 성당이나 교회 같은 종교, 시설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청에서 간단하게 치를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합니다. 이 때문에 하객이 적더라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고 비용도 수십만 원 수준에 불과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결혼문화연구소 김미영 박사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결혼식이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경제적 부담의 자리로 변질되었습니다. 양가 가족 중심의 소규모 예식이 진정한 의미의 결혼식입니다. 직장 동료 박 선생은 최근 경험을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솔직히 청첩장 받으면 스트레스부터 받아요. 주말에 시간 내서 가야 하고 축의금도 부담되고 차라리 진짜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하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회학자 이정훈 교수는 전통적인 축의금 문화가 오히려 진심 어린 축하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제는 형식보다 진정성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60세 김모 씨는 본인의 경험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30년 전 결혼할 때 큰 예식장 대신 가족끼리만 조촉하게 했어요. 그때는 부모님이 반대하셨지만 지금 보니 정말 잘한 선택이었죠. 그 돈으로 신혼여행도 좋은 곳 같고 지금까지 전혀 후회 없습니다. 한 웨딩 플래너는 업계의 속사정을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사실 예식장들도 200명, 300명짜리 패키지를 기본으로 설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대관료를 식대에 포함시켜서 회전율을 높이려는 거죠. 결국 하객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예요. 여러분, 두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퇴직금 3,700만 원을 잃고 후회에 빠진 이승우 씨와 800만 원으로 소박하게 결혼식을 치르고 딸의 미래까지 든든히 뒷받침한 정민수 씨. 같은 아버지였지만 선택이 달랐습니다. 이승호 씨는 체면과 관습에 얽매여 5,200만 원을 썼지만 결국 3,700만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낡은 에어컨마저 바꾸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죠. 반면 정민수 씨는 시대 흐름을 읽고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800만 원으로 따뜻한 결혼식을 치르고 4천만 원을 딸 부부의 미래에 투자했습니다. 둘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누구를 위한 결혼식인가에 대한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이승호 씨는 사돈과 하객들의 시선을 의식했고 정민수 씨는 딸의 진짜 행복을 생각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변화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30대 직장인은 결혼식장 음식값이 무슨 8만 원, 9만 원이냐? 이런 것 고치지 않으면서 젊은이들에게 결혼하라고 하는 이런 문화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지인은 경조사 알려와도 이젠 안 가기로 마음먹었다. 서로 부담 주지 말고 가족끼리만 하자고 했습니다. 심지어 결혼 당사자들조차 그 돈으로 집 마련하자. 축의금 받아도 어차피 빚이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결혼식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를 결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결혼식의 무게가 부모 세대의 어깨를 짓누르지 않게 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누구의 체면이나 남의 시선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두 사람의 삶을 진정으로 응원하는 자리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결혼식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표준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불합리한 비용을 줄이세요. 둘째, 서울시나 각 지역 지자체의 작은 결혼식 공공시설 개방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소규모로 진행하면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셋째, 해외 사례처럼 시청 웨딩이나 커뮤니티 웨딩 같은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사돈과의 관계에서도 시대가 바뀌었으니 우리도 합리적으로 하자고 당당히 말하는 용기 말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는 딸한테 말했어요. 웨딩 사진 좋은 곳에서 찍고 결혼은 식당에서 예쁜 원피스 입고 가족끼리 그냥 밥 먹자고. 일단 딸은 찬성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60대 한 어머니는 가족끼리 하니까 오히려 더 진심 어린 축하를 받는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소규모 결혼식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진정성 있는 소규모 예식을 선택하는 연예인들이 늘어나면서 일반인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 방송인은 호텔에서 호화 결혼식 한 사람들이 이혼율이 더 높다는 통계도 있다며 진짜 중요한 건 결혼식의 화려함이 아니라 두 사람의 진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마이크로 웨딩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뉴욕타임스가 2024년에 보도한 웨딩 트렌드 리포트에서는 팬데믹 이후 미국 내 결혼식 규모가 평균 120명에서 60명으로 줄었고 소규모 예식의 비율이 전체 절반을 넘어섰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주 정부가 운영하는 공원이나 시청 건물을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개방해주고 지역 커뮤니티가 음식과 음악을 함께 준비하는 커뮤니티 웨딩 프로그램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 정치경제대학에서 발표한 결혼과 재정부담 연구 2023에 따르면 결혼식 비용이 부부의 장기 재정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특히 은퇴를 앞둔 부모 세대가 과도한 결혼 비용을 지출할 경우 70대 이후 생활 만족도가 평균보다 현저히 낮아진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가족의 웃음입니다. 체면 칠해가 아니라 삶의 평안입니다.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진짜 사랑입니다. 정민수 씨의 말처럼 낡았지만 여전히 멀쩡히 돌아가는 집 냉장고처럼 우리 인생도 화려하지는 않지만 꿋꿋하게 버티는 것이 진짜 행복인지도 모릅니다. 한 번의 선택이 한 평생을 바꿉니다. 누군가는 퇴직금을 날리고 낡은 에어컨 앞에서 후회했고, 누군가는 소박한 결혼식으로 가족 모두의 미래를 지켜냈습니다. 같은 부모의 자리에서 다른 길을 걸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시의 작은 결혼식처럼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예식. 일본과 영국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간소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되는 공공 결혼식. 미국처럼 지역 공동체가 함께 웃고 노래하며 만들어가는 마이크로 웨딩. 이런 선택들이 더 많아질 때 우리 부모 세대는 더 이상 희생의 상징이 아니라 지혜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퇴직금을 모두 잃고 낡은 에어컨 앞에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소박한 결혼식 속에서도 가족의 웃음을 지켜내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의 선택이 곧 우리 자녀의 미래가 되고 우리의 노후가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체면이 아닌 삶을 선택하세요. 작은 용기 하나가 우리 가족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한평생을 바꿉니다. 낡은 에어컨 앞에 눈물이 될 것인가? 따뜻한 밥상 앞에 웃음이 될 것인가? 그 길은 지금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려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